반갑습니다. 객관식 과정 첫 시간이고요.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굉장히 두꺼운 책을 가지고 이번 과정을 진행을 할 건데요. 이 시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법원직인 분들 또는 뭐 법무사 시험 뭐 이런 정도까지 해가지고 나온 것들을 모아서 담아서 가지고 있는 시험입니다. 우리 민법 시험이 되게 여러 군데에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 시험이 이제 공무원 시험, 자격증 시험 이렇게 있잖아요. 공무원 시험에서 주로 보던 것들을 한 거고, 자격증 시험은 이제 여기 나온 게 법무사 시험이 보통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자격증 시험들 중에서 법이 들어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 변리사 시험이 있고, 세무사 시험이 있고, 공인 노무사 시험이 있고, 뭐 이래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것들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대체로 보면은 예전에 나왔던 것들에서 다시 조각내고 편집을 해서 가져오는 뭐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얘네들이 먼저 시행이 되고 그때 나왔던 문제들 중에서 뭔가가 나오고, 실제로 우리 수험생들 보면은 1차 시험 보기 전에 변호사 시험 문제를 풀어보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권장을 하진 않는데, 왜냐면 거기서도 이제 또 따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들 보죠. 저는 별로 권장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변호사 시험은 쓸데없이 길어요. 쓸데없이 길고 내용도 희한한 것들을 막 일부러 박아 나와요, 그냥.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 시험 범위 밖에 있는 판례들이라고 보일 수 있는 것까지도 그렇게 막 들고 들어오는 경향들이 있어서 저는 그 타이밍에는 별로 권장을 하지 않고요. 그냥 시험 임박했을 때는 그 최신 판례들 요거는 여기저기서 나돌아다니는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최대한 구해가지고, 여러 학원들이 있고 여러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했던 자료들을 최대한 많이 이렇게 수집을 해갖고 그거를 정리해서 보는 정도를 해야지 맞는 것 같고, 뭐 변호사 시험 문제를 보고 싶으면은 여름에 보세요. 여름에. 막판 돼가지고 이거 딱 보고 있으면은 내가 공부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제대로 한 사람들마저도 그런 생각 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별로 권장할 건 아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책에 나와 있는 시험들은 대체로 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돌려막기용으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재탕3탕 되고 있는 그런 시험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보다 보면 결국에 이런 애들을 가지고 재조합한 문제들을 다시 볼 때 잘 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변리사 시험도 보면은 이제 기출 문제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그런 게 뭐냐면, 변리사뿐만 아니라 다른 자격증 시험들이 전반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인데요. 한 10년 전쯤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이랑 확 달라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왜 냈지 싶은 것들이 막 등장을 해요. 20년 전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많이 달라요. 정말 많이 달라요. 막 2000 몇 년, 2010 몇 년이 아니고 2000 몇 년 이런 때 문제는 사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을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뭐 10년, 길어야 한 15년 범위 내에서 있었던 문제들을 내가 다 소화하고 풀어낼 수 있으면, 그럼 앞으로 나오는 문제들 풀 수 있는 거고요. 옛날 문제들은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뭐랄까 대충 냈어요. 출제 시비가 그렇게까지 많지 않던 시절이고, 출제 시비를 상당히 그냥 대충 무시해도 되던 시절이고, 출제 오류에 대해서 막 있으면은 이렇게 출제한 교수님들이 자기네들이 이렇게 보고 다 하지도 않아요. 옛날에는. 지금은 자기가 보는데 옛날에는 조교시켜요. 네가 보고 알아서 해라. 우린 문제 없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경우에는 이건 오류가 인정되었어야 하는 건데 싶은 그런 건데 오류가 인정되지 않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고, 이거는 오류라고 볼 수 없는 건데 공부를 지나치게 단순하게 접근을 해가지고 오류로 잘못 파악해서 오류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게
제가 대학원 다닐 때부터 시작해서 막 활성화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애초에 문제 낼 때 정말 그런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서 막 온갖 노력을 다 하고 내요. 그러니까 막 말이 길어질 뿐이에요. 쓸데없이 말이 길어지는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또 마찬가지로 뭐냐, 공부를 일정 수준 일정량 이상 했으면은 이거를 딱 봤을 때 아, 얘가 답이구나, 내가 답입니다, 이렇게 번쩍번쩍 손 드는 애가 있어요. 네. 애매한 애들도 있긴 있는데 그 와중에 내가 답입니다라고 번쩍번쩍 손 드는 애가 딱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어쩔 수 없어요. 예. 또 그렇게 내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돼 가요. 예, 돼 가요.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 또 그 단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예. 그거를 벗어나서 문제를 내면 낼 수는 있는데 정상적인 학자들은 그렇게 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자기가 내면서도 자기 스스로 회의가 들어요. 그렇게 낸다 그러면 내가 이걸 왜 이거를 굳이 이거 해가지고 틀리라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라는 거. 예. 회의가 드니까 더더욱이나 뭐가 나와요? 굳이 틀리게 막 함정을 파는 와중에 그 같은 문제에 어떤 지문에 뭐야? 번쩍 손드는 애가 있단 말이야. 내가 답이야. 이거는. 예. 그걸 또 주게 된단 말이에요. 또. 그래서 이게 연습을 많이 하면서 익숙해지면서 자주 본 것들이 많아지면서 그냥 몸이 여기에 이렇게 맞게 움직이는 그 단계를 찾아 나가는 거, 그 과정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과정이고요. 전체적인 과정에서 봤을 때 보통 이 객관식 문제를 조금 더 나중에 가을에 공부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뭐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기본 강의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한 바퀴를 더 돌리잖아요, 보통. 근데 저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일단 문제를 보면서 그냥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깨질 거 미리 깨지고 공부할 거 미리 공부하고 그렇게 가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나중에 이걸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가을에 어떤 형태로 어떤 전략으로 공부할지는 그것도 이제 이 과목 끝났을 때쯤에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객관식을 최대한 볼 거고, 이 책에 보면 문제가 뒤에 보면은 막 이렇게 재밌는 거 있어요. 막 상속,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거 상속. 네, 제일 좋아하는데 풀으라 그러면은 또 죽을라 그러는 거 상속. 네, 뭐 그다음에 뭐 부모와 자아, 막 이렇게 혼외자 나오고 친생 부인 나오고 막 이혼도 나오고. 와, 얼마 전에 이혼해서 진짜 드디어 내 말 하나 들어줘가지고 또 내가 너무 행복해서. 네. 이혼해서 드디어 내 말 하나 들어줘가지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네, 그날 술 마셨잖아. 네. 민법에서 그거 있잖아요.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무효 사유가 있으면 무효 주장도 할 수 있다. 취소 사유가 있으면 취소 주장할 수 있다. 이게 어디에서 안 통했냐면 이혼에서 안 통했어요. 이혼해서 이혼으로 가라, 무효 주장하지 마라, 약간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판례가 몇십 년 동안 변경되지 않은 채로 있었어요. 변경되지 않은 채로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이제 애초에 이게 그 이후에 다시 제기도 잘 안 돼. 문제를 걸지도 않아. 네. 법리상으로는 분명히 다퉈야 되는데 문제 제기가 되거나 걸지도 않는데 최근에 걸려가지고 이혼했느냐 안 했느냐, 이혼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와 상관없이 무효 사유가 있으면 무효 판결을 해주는 게 맞다라는 취지로 막 기가 막혀. 그런 거 보면서 막 희열을 느껴. 근데 여러분한테 안 가르쳐. 그러니까 얼마나 재미없어, 그죠? 예. 이게 뒤에 보면은 이제 친족 상속 이런 거 보면 되게 재밌는 거 많이 나와요. 요즘에 세상이 많이 달라져가지고 그런 분들도 막 계셔. 막 판례 보면 되게 재밌는 거 많이 있어. 이렇게 어떤 부모님이 계시는데 부모님이 더 이상 부모님이 아니게 된 거예요. 왜냐면은 어떤 아이의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성전환 수술을 하시게 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 상에 성별 정정해달라, 주민등록번호 바꿔달라, 막 이런 거 청구도 들어오고 막 되게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재밌어요. 보면서 고민할 것도 많고 오히려